이 평가를 어디서 평가를 하냐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어떤 20 전형이 있는지, 그리고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합격했던 학생은 어떻게 생기부로 만들어서 합격했는지, 소신으로 합격했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성균관대학교 방송이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2024학년도 20 전형 설명도 있지만, 성균관대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평가를 하는지를 그 점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점들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대표적으로 학종 계열 모집이 있죠. 계열 모집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있고, 자,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학과 모집 전형은 이제 면접 30%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수능은 없어요. 이제 수능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거기 학과 모집이 무엇이 있는지, 계열 모집이 있는지 그 점이 여러분들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평가 요소가 이제 학종에서는 우선순위 영역이 있죠. 학업 소화성, 학업 충실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활동의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 6가지를 성균관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6가지 항목들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4학년 때 무엇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과학인재 전형 110명을 선발합니다. 자, 1차 선발은 7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있고요. 자, 면접은 30%인데 당연히 과학인재 전형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선발 영역도 똑같아요.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 적합성, 활동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열, 학과, 그다음에 과학인재, 여기 서류평가인 학종 서류평가 3가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업 역량에 이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업 수월성 25%, 학업 충실성 2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업의 발전 정도,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그 다음에 탐구력과 실험 정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 평가를 어디서 평가를 하냐면 과세특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이 평가를 이 항목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경력에서 평가하고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평가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수상 경력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독서 활동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자소서도 폐쇄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이 점을 어떤 세부 내용에서 평가를 바로 7가지 세부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로 교과 성적의 우수성과 및 수월성을 당연히 평가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수 현황과 실적을 평가합니다. 일단 보통 교과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공통 과목과 1번 선택 과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전문 교과에는 이제 무엇으로 전문 교과에는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진로 선택 들어가고, 또한 뭐도 들어가죠? 전문 교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문 교과 같은 경우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전문 교과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전문 교과를 수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수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소유수 과목을 통해서 이런 전문 교과를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를 듣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고급 물리라는 전문 교과가 듣기 위해서는 물리 원과 물리 특, 즉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그다음에 그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가 모두 위계적 연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엊그제는 어떤 한 학생 댓글 달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공계 공학계를 가려는 물리라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물리 원투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급 물리를 들어도 될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점들의 교과 이수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여러분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예비 고2 학생들, 성균관대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정말 제발 이 교과 유계 과정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세 번째로 학년별과 교과별 성적 추이를 평가하고 있고, 네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우수성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학종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좀 이 점을 좀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좀 안타까운 게 전체 내신으로 해서 그냥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 왜냐하면은 학종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신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맞긴 맞습니다. 학종은 모든 교과를 전체적으로 봐. 왜냐, 학업 충실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과 내신과 전공 관련 교과 내신 한번 좀 따로 한번 좀 평균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좀 아이들이 이제 학종으로 합격했던 학생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전체 내신은 예를 들어서 1.5인데, 전공 관련 내신은 2.0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1.5를 가지고 학종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교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저 수능 처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별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 2.0인데, 전공 관련 내신이 1.6이 나온 아이들이 있어. 전공 관련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정말, 소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내신이 전체 내신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3학년도에 그 여학생이 반도체인가 아무튼 전기 전자 쪽을 이렇게 이제 지원했고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학하고 물리가 굉장히 좀 내신은 좋아요. 미적분도 내신은 좋아요. 근데 암기 과목이 너무 안 좋아. 국어라든지 뭐 이런 암기 과목들이 막 4등급도 있고 막 5등급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이 1차로 합격을 했어요. 1차로 정말 서울권에 있는 정말 유명한 정말 이런 뭐 이공계열 쪽에 나름 이공계열 쪽 합격을 했는데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 면접관은 저는 그런 학생들을 면접을 준비할 때 알거든. 근데 분명히 이거 질문 나온다. 어떤 질문 나온다? 아니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암기 과목 잘 못하냐? 분명 나온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준비한 대로 답변을 다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그 답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는 점은 하긴 뭐 우리 학과는 뭐 수학하고 물리만 잘하면 되죠라고 했다는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 내신은 바로 전체 내신보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그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진로 및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현황, 이건 당연히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 그리고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다.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실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세특에서 많이 아까 과세특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특에서 심화적 계속 탐구를 했는지 아니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물리 원이라서 화학 원에서 어떤 점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물리2라든지 아니면 화학2하고 융합시켜가지고 그 점으로 탐구했던 실적, 즉 결과물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서는 이처럼 학종, 특히 학업 역량에서 이런 7가지를 서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자 개인 역량에는 전공 적합성 15%, 활동 다양성 15%가 들어가는데 이 점은 당연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말 폭넓은 시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소양이 있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과세특, 창체 활동, 독서 활동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독서 활동상은 본란제 처리가 되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세특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특에 특히 전공과 밀접한 과세특에 반드시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 독서로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잠재 역량, 즉 자기소송 10%, 발전 가능 10%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잠재 역량에서는 이제 리더십, 뭐 봉사정신, 공동체 의식, 자기 극복 의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공적 합성, 활동 다양성, 자기 수도성 발전 가능성은 그 항목 평가 세부 내용은 무엇이? 이것은 대략 8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어. 첫 번째로 학업 관련 특별 이수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합니다. 이제 학업과 관련돼서 특별 이수라고 하는 공동교육 과정도 될 수도 있고요. 소인수 과목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이제 도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특성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수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이게 단지 딱 봤을 때 첫 번째로 진로와 연계성이 있는지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진로와 연계성이 없고 단지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 같다라는 걸 정말 비춥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글이 나올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내 활동에서 이제 다양성과 그다음에 우수한 성과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내 활동에서 다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성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서영고라든지 서성한이라든지 단지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전공 관련된 파고든 건 아니고요. 다양한 융합적인 분야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그게 이제 자사고 한 여학생 이제 그 컨설팅을 했는데 자기 전공 관련된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인문과 예술과 충분히 융합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 활동이 있는데 그 점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웠고, 또 인문과 관련돼서 어떤 독서를 연결시켜서 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우수한 성과가 성대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전공 및 진로 관련 독서 활동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무엇이냐면 관심 분야에 대한 확장된 경험이에요. 확장된 경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이제 심화 학습 과정을 평가하겠다라는 점인데, 관심 분야가 단지 하나만, 이 학생들의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만 파고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를 파고들다 보니까 다른 학문과 연결성도 같이 있어 다른 학문과 같이 융합시켜서 파고들면서 서서히 학업적인 융합적인 능력을 확장하는 경험, 이런 점들을 보였던 학생들이 성대에서 학종을 의뢰했었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 노력과 주도적인 성찰 과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아리 활동의 내용과 깊이, 이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인성도 보여줄 수가,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에서 뭐 다툼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이제 쭉 보면, 이제 애들 생활기록부를 이제 분석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가 보면은, 좀 뭐라 할까, 이 깊이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당연히 갑자기 막 3학년 때 심화 들어갑니다, 아이들. 왜냐하면 이제 3학년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알아요. 막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심화적으로 깊이 들어가. 1, 2학년 때는 좀 평범해. 근데 이런 점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아리 활동도 깊이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깊이가 어떤 깊이가 있어줘야 되냐면 자기 진로 역량에 대한 깊이도 있어줘야 되고, 특히 이 자기 진로 역량을 파고들면서 다른 학문 간의 융합적인 깊이도 같이 보여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을 여기에다 뭐까지 플러스시켰냐면은 이 공동체 사회적인 역량까지 깊이 있게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성대에서는 동아리 활동 내용과 깊이를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일곱 번째로는 역경의 극복의 의지 및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입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보면 대표적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뭐랑 교사 추천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대부분 어디부터 보냐면
행특부터 보죠. 행특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성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모든 활동이 행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특을 보면, 아, 이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구나라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생활기록부가 이제 그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행특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행특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행특하면 행동 특성이니까 인성만 나오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인성만 나오는 행특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행특은 학종의 4등에서 다 보일 수가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가능, 인성, 이 네 가지가 행특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점들을 좀 학교 선생님한테 좀 어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진로 분야에서 어떤 학업 역량을 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좀 이런 행택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런 점들을 좀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택에서 퀄리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과에서는 이 학생의 리더십도 좋고 교우 관계도 좋고 그다음 수업 중에 자 선생님과의 막 이렇게 분위기도 잘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청소하는 면에 있어서 봉사력이 뛰어나다 이런 기록에 다 들어간 행태인데 이건 인성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자 진로도 들어가고 제발 학업 역량 즉 어떤 학업 역량 진로의 역량 진로와 학업 역량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태 꼭 좀 부탁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한,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성균관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관심 분야를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업적인, 융합적인 능력도 심화져 보이, 어떻게 보냐, 이런 활동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사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생활기록 절대 보여드리진 않아요. 왜 보여드리지 않냐면,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아이들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제 컨설팅을 하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딱 보여주니까 자기의 활동과 기록도 딱 거기에 틀 맞춰가지고 생기부를 만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략 이런 이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점만 가지고 아이가 자기 활동하면서 생기를 맡던 아이들은 정말 퀄리티가 다르고 생기부에 그 학생만의 색깔을 확 보면 알아요. 턱 보이는데 먼저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생기부를 그 틀대로 생기를 만들어간 아이들은 그 아이만의 색깔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관심을 확장하는지 첫 번째로 물리 시간에 이제 반도체를 배웠어요. 근데 반도체 배우니까 반도체 호기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반도체, 자, 도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반도체 도핑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화학 시간에 배우는 원자가 전자와 반도체 도핑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때 배우게 되면서 가설을 설정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거죠, 화학 시간에. 그래서 그 생기면 이렇게 나와요. 또 물리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물리 선생님께 원자와 전자의 차이가 2개 이상 되는 불순물의 활용 가능성을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현재 2개 이상 되는 불순물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답변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점과 관련돼서 이제 그 반도체학과 그 선배님들이라든지 반도체 전문가들과 이제 인터뷰하게 질의응답하게 되는데 가서 질의응답한 건 아니에요.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또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면서 13족과 15족 이후의 불순물을 사용하면 순수 반도체 구조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그 원인도 알게 되고 나서 결국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자, 이 과정은 뭐죠?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죠? 당연히 물리에서의 반도체 교과에서 호기심을 가져온 것도 정말 좋겠죠. 뭐가 있죠? 이 과정에서 진로 관심 분야 확장과 함께 화학과 물리 융합 능력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진로 영향도 향상시켰어요. 깊이 파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학과 물리 융합적 능력 얼마나 정말 매력적인 관심 분야 확장인데 더구나가 이 학생은 결과물까지 보고서라는 결과물도 있었지만 과학 내신 역시 좋은 내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과의 깊은 활동과 융합적인 활동과 내신 활동, 그다음 보고서는 결과물,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자, 성대에서 요구하는 학종 그 서류 평가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학교당 추천 전형이 있죠. 388명을 선발할 수 있고요. 자, 3학년 최저 학생 수의 10%가 추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성균관대는 일단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 평가지만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 20%가 지금 정성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성 평가 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해보고 나서 이제 학생부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하는데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인문,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 학부,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이런 게 있죠. 바로 3합 7등급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에서 글로벌 리더학과,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그 다음에 자연은 소프트웨어 학과는 3합 6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가 거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진로 선택 20점은 학업 수월성 10점과 학업 충실성 10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를 딱 네 가지를 다섯 가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첫 번째로 과목 수준과 과목 성수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원점수 과목 평균 성수도별 분포 비율을 평가하고 여기에서 좀 약간 좀 변수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원점수가 좋다고 과목 평균이 나왔다 치는데, 일단 당연히 거의 먼저 성균관대 정도 지원한 진로 선택하면 당연히 아이들의 A가 나올 거건데, A가 나왔는데 과연 A에 해당하는 성수도별 분포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 점이죠. 지금 2023학년도가 2023년도까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A라고 하면 A가 몇 퍼센트를 15%인가 30%인가 가면서 그 호불호가 갈렸어요. 왜냐하면은 A라고 하면은 그 A에 해당 분포 비율이 적을수록 유리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수도 분포 비율을 A 등급 맞추면 A에 해당하는 사람은 30% 어떤 학생. 근데 어떤 학생이 A인데 그 학생은 성수도 분포 비율이 15%야. 그러면 과연 누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인지 이런 점들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자, 진로 및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네 번째가 교과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입니다. 자, 교과 위계라고 하면 교과 위계가 뭐지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 선택 과목 봐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 위계는 수학과 수학 1, 2,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게 위계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위계 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 위계는 수학에서 수학 1에서 자기가 이제 뭐 경제 쪽으로 경제 수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하로 들어갈 수학 과제 탐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문 교과 1은 뭐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수학에서 당연히 수학 1, 2, 뭐 미적분을 하겠죠. 그러면서 고급 수학 1에서 고급 수학 2를 선택했는지 이러한 전문 교과 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계의 중간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뭐 뭘로 돌아간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통과 일반 선택하면 충실한 상태인 그런 상태에서 진로와 전문 교과의 위계에 따른 그 교과 이수 내용 이 점을 평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가 바로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업 수행의 충실도가 좀 과세특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요, 행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과세특에서는 아주 독특한 학업 수행의 충실도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정말 그 문구가 그냥 이런 문구, 예를 들어서 정말 학업의 수업 속에 학교 뭐 수업 중에 매우 적극적이고 대답이 매우 적극적이다라는 이런 문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문구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정말 그 학생은 말도 안 되게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한예과를.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인성 쪽이 정말 좀 생생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수업 과정, 그 아이가 수업을 듣는 태도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긴 말고도, 정말 이 학생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실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가 이제 등록자 50%가 이제 평균 1.6 정도가 되고, 70% 1.79 정도가 되는데, 충원율의 약 300%가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균관대 학추 같은 경우는 교과 같은 경우는 아시죠?
자사고나 특목고는 없어요. 대부분 일반고가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65% 정도가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성균관대 학종을 합격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를 이렇게 잘 만들었고, 자기 전공 관심 분야 그런 걸 잘 확장시켜서 정말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균관대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상기와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